기억나? 예. 어떤 거야? 처음에 배우는 게 뭘까? 처음에 하는 건 참고지. 그치, 명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조건 얘기하기 전에 일단 명제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명제는 어떤 애죠? 참고하고 있을 명확한 그치, 참, 거짓이 명확한 내용, 명확한 놈이지, 맞죠? 명확한 참,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문장이야, 맞지?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어. 요게 명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참, 거짓이 확실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애들이 가끔 첫 번째 실수하는 건 이거야.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인 명제는 말 그대로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아무튼 틀린 게 확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만 있으면 그게 명제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랑 비교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조건이 있죠. 조건은 어떤 애야? 조건은 반대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정되는 거. x의 값에 의해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거. 참, 거짓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x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해. 근데 표기 자체는 둘 다 소문자 P, Q, R 이런 계열로 표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쵸? 자, 예시.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지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런 놈은 우리가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이런 애가 있어. 이거는 x가 0이거나 x가 0 또는 2일 때는 참이고 x가 0이 아니고 2가 아니면 거짓이죠.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이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는 명제, 얘는 조건이 되겠죠. 일단 명제랑 조건이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명제를 배우면 우리 그 다음 뭘 배우냐면 명제를 배운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명제의 부정을 배워요. 자, 근데 명제의 부정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명제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두 가지 계열. 어떤 게 있죠? 한 덩어리짜리 명제가 있어. 한 덩어리짜리. 지금 쓴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이런 애가 한 덩어리짜리 명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때 고교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제꼴은 P면 Q이다 꼴. 그래서 조건, 화살표, 조건 이렇게 되는 꼴의 명제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요 명제의 부정은 명제 한 덩어리짜리 명제 P가 있고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어. 그럼 요 놈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은 not P라고 해서 물결 무늬를 붙이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요 놈은 부정이 어떻게 돼요? 부정은 not P면 not Q이다가 되죠. 달라 그래서. 맞죠? 좀 달라요 상황이.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그냥 P 하나 있는 거야. 그냥 명제가 한라산은 제일 남의 제일 높은 산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거라고. 그 다음 요거는 이따가 설명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얘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 참인 명제죠.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야. 요렇게 조건 화살표 조건으로 된 명제가 있고
한 덩어리짜리 명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설명할 내용은 이거예요.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P가 참이야. 그러면 not P는 뭐가 돼? 거짓이 돼. 그리고 P가 거짓이면 오히려 not P가 뭐가 돼? 그치, not P는 참이 돼요. 근데 이게 말했듯이 한 덩어리 명제일 때 얘기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조건 안에서 조건꼴은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부정이 거짓이야? 모릅니다. 얘는 몰라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요 조건은 화살표 조건꼴은 나중에 설명할 거야. 일단 요 한 덩어리짜리 명제만 설명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성질을 일단 가졌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물결 무늬가 낫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설명할 거. 이게 1번이고, 일단 요 개념 설명했고, 좀 예쁘게 필기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두 번째 얘기는 이거야. 그럼 부정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우리가? 부정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 물결 무늬인데, 이제 이게 역할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뭐뭐이다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다로 바꾸는 거죠. 맞죠?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많이 배우잖아. 자, 그리고는 뭘로 바뀌어? 아까 이랬듯이 또는으로 왔다 갔다 하죠. 부정 표현이. 그러니까 부정 표현하는 거야. 부정의 표현법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같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같다가 뭘로 바뀌어? 같지 않다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서로가 서로 부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크다가 뭘로 바뀌어? 작거나 같다. 작다가 뭘로 바뀌지?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이 뭘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특히 그리고 모든이랑 어떤은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같이 이다로 아니다로 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야 돼요.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명제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놈의 부정은 뭐예요? 어떤 정삼각형은 뭐 P를 Q냐 꼴이 아니야. 한 덩어리짜리야 이거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합니다.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는 것도 해야 되고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는 것도 해야 돼. 요런 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예쁘게 쓰면은 무슨 말이야? 이건 이제 약간 직역인 거고, 의역을 하면 어떻게 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직역인 거고, 이걸 의역을 해서 보기에 깔아놓을 거라고. 보기에서 여러분이 이걸 대놓고 주진 않을 거니까 대신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에 게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겠지. 물론 거짓이지만 아무튼 부정인 표현을 고르라고 하면 그런 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명제 얘기를 좀 했어요. 됐나요? 이 한 덩어리짜리 명제만 얘기한 거야, 사실은 정확히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형 1번, 2번 정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 우리가 이제 조건을 좀 더 파고들면, 자, 조건은 x의 값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참일 되게 하는 x들만 쭉 모아서 집합의 원소로 깔아 넣어요. 맞아, 아니야?
그때 우리가 이거를 대문자 P로 쓰고 PQRS의 대문자로 쓰고 뭐라고 부르죠?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이 조건을 자 일단 그 진리 집합의 얘기 먼저 한 거야. 일단 진리 집합이 뭔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명제인데 어떤 꼴? P면 Q이다 이런 P 조건 화살표 조건 꼴의 명제야. 꼴의 명제. 자, 요 놈이 참일 때와 거짓일을 보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참이고 어떻게 하면 거짓이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말했듯이 이 조건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봐요. 화살표 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진리 집합이. 그래서 요게 참이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증명한다? 요 놈의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 P를 구하고 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 Q를 구해서 요 둘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쏜 게 맞게 되는 거죠. 이걸로 참거짓을 밝힙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 꼴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증명을 합니다. 요 내용이 일단 두 번째 내용. 뭐 내용 자체 하나하나는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애가 나오죠. 내가 발레라는 애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발레는 어떤 애예요? 그러니까 발레라는 건 이제 거짓임을 보이는 거잖아. 임을 보이는 사례가 발레예요. 자, 이 발레는 그럼 조건이 뭐겠어? 거짓이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으로 만드는 거야. 포함 관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그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X가 P의 원소면서 and X가 Q의 원소가 아니어서 삐져나간 거. 김밥 옆구리가 터진 놈. 그 놈이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P가 있고 이렇게 Q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발레야. 포인트는 X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P에 있으면서 Q에 없는 애가 발레인 거예요. 단순히 Q에 없는 애가 발레가 아닙니다. 그치? P에 있으면서 Q에 없어서 삐져나가서 옆구리 터지게 만드는 포함관 예쁘게 딱 감싸지 못하게 만드는 녀석이 발레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설명하면 조건 관련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쭉 어디까지냐면 그 유형 6번까지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이거는 사실 근데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파트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뭔가 증명한 게 없잖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게 훨씬 많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암기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잘 봐. 내가 어느 아무거나 필기된 거 안 보고 그냥 쫙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뭘 배웠는지가. 필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칸에. 알겠죠? 자, 일단 필기를 하셔주시고요. 필기를 해주시고 조금 더 개념 설명해야 되거든요. 숙제 내려면. 근데 이제 대우랑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필기 안 되신 분은 사진을 찍어놔. 이따 필기하게. 이따가 사진 찍어놔. 어차피 사진 찍어놓는 게 편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차피 사진 찍어놓으면 찾아보기 편하잖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은 사실 시험이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다 알고 있어야 정상이긴 한데 학교신도 어디에 나갔어? 학교신도? 선생님도 지금 집합 나오고 있어. 아직 집합? 느리네. 어디 나갔지? 우리 이제 어디가 갈지. 저는 이상. 저는 우리 집합 거의 다 끝났지 않아요? 저는 등호르면 딱 좋은 걸 넣어. 에휴, 학교마다 그러니까 밤마다 진도가 다를 거야. 그 데모르가? 등호르가 배웠어요 저희. 드모르가 몇 사지? 저희 거의 다 끝나가요. 집합의 연산이네 그 맞지? 거의 끝났네. 진짜 뒷부분이잖아 그러면. 저는 등호르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학교가 진도가 나기는 해. 아니 저희 반이 그런 거예요. 반이 그래? 많이 아니고.
다른 거 두세 개 정도. 아 진짜? 왜? 저 몰라요. 쌤이 재밌어요. 쌤이 뭐야 그냥 너희는 1번이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막 빨리 아 그냥 막 나가고 계셔? 과중인가? 네. 아 과중만 원래 좀 상대적으로 잘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지. 일반 반보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고는 과중이 메인인 거니까. 근데 상공고는 사실 과중 개념이 없지만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하는 느낌이면 서울고는 약간 과중이랑 아닌 반이랑 좀 분위기 차이도 많이 나고. 상무는 뭐 과학 아카데미인가 뭔가 있지 않나? 걔들은 그 방과후에 많은 그 아카데미들이 많지. 그게 수업을 따는 게 아니야. 토요일날 뭐 오거나 뭐 추가로 불러서 하는 거야. 아, 수업 자체에서 뭐 과중이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걔들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 얘기를 해봅시다. 자, P면 Q이라는 명제의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부정만 했잖아, 아까. 근데 부정 다시 얘기하고 원래는 정확히는 이걸 통째로 합니다. 부정. 자, 4번인가? 자, 명제인데 정확히는 P면 Q이다 꼴이죠. 자, 이 꼴의 명제의 뭐라 할 거냐? 이제 부정이랑 역이랑 대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부정을 옛날엔 이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엔 안 써. 이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 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야. 다른 이자야, 다른 이자. 그래서 부정이 원래 이로 불렀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야. 한자어로 이였는데 이제 그게 부정이라고 바뀌었어. 근데 또 부정도 한자어 같은데 아무튼 이라는 표현 자체는 너무 한자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라는 게 혹시 나오면 아 부정의 다른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쓰는 표현이긴 해. 이제 무조건 부정이라고 써. 부정이라고. 승을 제곱으로 하는 거 비슷해. 어? 제곱 승이 승이란 거 없어지면 비슷한 거야. 제곱. 진짜 옛날 거. 정말 옛날 거예요. 내가 배울 때쯤에 있었던 거라서 이거는 요즘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가끔 뭐 나오면은 이 선생님 되게 나이 드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자, 요 명제의 우리가 일단은 부정이 뭐라고 했죠? not P면 not Q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 역은 뭐예요? 자, 역은 화살표 방향을 뒤집는 건데 화살표 방향 고정시키면 둘의 위치를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원래는 정확히는 화살표 방향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집으면 Q이면 P다가 되고요. 얘는 not Q이면 not P다죠. 그러니까 이 둘은 또 무슨 관계예요? 보니까 부정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역을 한 번 하고 부정을 한 번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대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걸 대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겠어요? 일단 역이랑 부정을 한 번씩 하면 뭐가 된다? 대우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부정인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그러니까 이 원래의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고? 연동이 돼요. 둘이 같이 참이고 둘이 같이 거짓이죠. 왜 그런 거예요? 두 번 했어요. 자, 아니 그건 아니고 뭘 두 번 했으니까요. 이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요거는 정리하면 Q의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낫은 여집합이 돼요. 반대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됩니다. 요 그림이 되면 얘가 증명이 바로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 연동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같은 식으로 잘 봐봐. 역이랑 부정도 대우잖아. 그래서 얘들도 참거짓이 연동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잘 봐. 이게 참이라고 쳐. 그렇다고 해서 부정에 해당하는 놈이든 부정에 해당하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같은 얘기가 아니죠. 이게 이런 거야. 정확히 얘기할게. 저기 표현할게. 이게 참이라고 해도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거짓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거마저 참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도 P의 부분집합이 돼서 둘 다 참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P이면 Q이다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필요충분 조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거짓일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대부분 거짓일 건데 똑같을 때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한 덩어리짜리 명제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힘들어. 이거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도 힘들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내용은 이거 알 거야. 여러분 충분 조건이 뭐예요? 없어도 돼요. 충분 조건은 그렇게 외우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설명 어떻게 써요? 충분 머리로만 어? 머리로만 안 돼. 설명 못하겠다고? 그냥 화살표를 충분하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유가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벌어야 베풀 거 아니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그러니까 충분은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별로 용어 자체가 막 그렇게 진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뭐 엮여 있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는 뭐겠어? 그런 거 스킵상. 필요 조건은 반대로 화살표를 받아요. 받는 거죠. 그리고 필요 충분은 뭐죠? 똑같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두 개 합친 거니까. 주고받는 게 필요 충분입니다. 필요도 하고 충분도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앞에서 했던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은 이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인 거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됐었는데 이 표현을 이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있어. 뭐뭐가라는 애를 왼쪽에 쓰고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거 앞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주면 되고 필요 조건이면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이건 그냥 약속이니까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썼다는 건 사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가 참이고 이게 거짓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같은 식으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게 안 되고 이게 참이라는 얘기야. 주는 건 거짓, 받는 건 참이라고. 그리고 얘는 주는 것도 참, 받는 것도 참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확인하려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아까 했듯이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 관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쏘는 화살표 그리고 왼쪽으로 쏘는 화살표가 각각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서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이라고 쓰시고 주는 것만 참이면 충분 조건, 받는 것만 참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한 것 뿐이지 앞서서 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이제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거지 뭔가 대단한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3단문법이 나오죠. 이거는 물론 앞서서 여기 나오기도 이 두 개 합쳐서 나를 얘기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3단문법은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꼬리 물기입니다. 예를 들어 P에서 R이나 뭐 P에서 나 Q가 있었어. 그리고 R이면 Q에다가 있어. 자 그럼 이거가 원래 이게 지금 보면 R이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요 놈의 원래 그 명제의 대우에 해당하는 놈 참이겠지. 그래서 요 표현이 있으면 거꾸로 이제 뭐도 쓸 수 있어? 나 Q가 나다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도 되는 거죠. 같은 이게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돼. 그럼 시험에 보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랑 이거를 물어봐.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이거에 대우에 해당하는 이런 걸 보기에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정도 기법을 써요. 그리고 한 번씩 이런 게 있어. 잘 봐봐.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는데 이게 S로 갔는데 S가 다시 Q로 왔어. 그럼 여러분 이게 세 개가 돌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같다. 그치 같아야지. 왜냐면 얘가 쏘는 것도 여기고 받는 것도 되니까 필요 충분이 된 거야. 필요 충분. 맞아 아니야? Q랑 S랑 필요 충분이 됐어. 왜? Q는 쏘아서 S까지 가지. 근데 S에서 쏘아서 Q로 오지.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P라는 애는 부분집합이야. 누구의? Q이자 R이자 S인 애한테.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거 그냥 잘 표현하면 돼. 제드집합 형태. 그리고 대우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볼 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뭐 Q로도 가고 R로도 가고 S로 가니까 이거가 보기에 있거나 아니면 요게 보기에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런 애들이 참이 된다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요런 내용이 3단원법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 절대부등식 전까지의 개념 설명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과제 관리를 할 건데 우선은 과제 관리 시간에 아까 시험 틀린 거 A4용지 나눠줄 테니까 필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 그거 하고도 시간 남으시는 분은 숙제 하시면 돼요. 10분 쉬었다 20분부터 합시다. 과제 관리. 어떤 거?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은 내용과 참이라고 하시잖아요. 아 이거 딴 얘기는 아니고 이거야. 자 명제가 참이면 저 진리집합 관계상 어떻게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아니 저기 참이면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죠? 맞지? 그럼 요 상황을 잘 봐봐. 근데 쌤이 Q의 여집합이 여기지. 그죠? 이 빨간색이 P의 여집합인 놈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제하고 이 성적 야 조용히 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고 아니냐. 맞죠? 맞잖아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이게 맞아.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림상. 아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건 될 수도 있고 아니 저거는 모르는 거야. 저거는 모르는 거지. 오히려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생각해봐. 이런 상황에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이게 없을 때, 여기가 없을 때니까 얘랑 같을 때는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짓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짜리 명제일 때는 한 놈이 참이면 이제 저쪽이 무조건 거짓인 게 확실한 건데 저기 P 화살표 Q 꼬리네는 거짓일 수도 있는데 참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얘기야.